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부산에서 어제 사립유치원들 집단 휴업을 하려고 했던 거. 원래 교육당국의 종합대책이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집단 휴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결국은 휴업을 처리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휴업 처리해서 다행이긴 한데 정말 이분들 뭔지 애들 볼모로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편 그런 가운데 당정은 오늘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10월 25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양심 없는 원장들 이러시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어제 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원내 출입 금지 통지문을 보냈다고 싫으면 애들 데려가라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애들 볼모로 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갑질이 무엇인지를 거의 뭐 끝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한유총 부산지회에서,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들 모임이죠. 한유총 부산지회에서 어제 임시총회를 통해서 다음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집단 휴업을 들어가려고 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부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단체 휴업을 하고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었다 그래요. 진짜 압도적? 네. 압도적인 수가 이걸 좋다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렇게 애들 볼모로 해서 자기 비리 가리고 자기 입속 채우려는 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디 뭐 특정한 누구 하나 이상해서가 아니라. 물론 아닌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수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됐었다면 원래 지금 부산에 이제 사립유치원 개수가 한 320여 개, 300여 몇 개, 이렇게 300수십 몇 개 이렇게 됐는데 340여 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250곳이 휴업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진짜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이 유치원에 보내시는 분들 진짜 간이 철렁하셨겠죠. 일주일 동안 그건 정말 아찔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원래 당정에서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 어제 딱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단휴업 하겠어! 라고 하면서 실력 과시, 새 과시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진짜 다행인 게, 개 중에 정말 다행인 게 우리 부산시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다행히 김석준 교육감이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엄정 대처 방침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 위반행위다 라고 하면서 때문에 한유총이 정말 실력 행사를 불사하게 되면 정말 집단 휴업을 하게 되면 부산시 교육청이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 모집, 또 차등적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까지도 의뢰하겠다. 완전 세게 이렇게 부산시 교육청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집단 휴업이 되면 당연히 이제 뭐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부산 지역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유아 임시돌봄 지원도 시행하기로 계획까지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세게 나가야 돼요.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막
배째라면서요. 이렇게 하면 그거에 어영부영 그냥 멱살 잡혀서 끌려가고 억지 부리는 거 다 따라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이게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요. 그게 통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집단 협의하겠다, 뭐 하겠다, 행동하겠다, 세과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 볼모라는 갑질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신 건 정말 잘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강력한 제재, 또 공정위 조사까지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좀 감당할 자신이 없었나 보죠. 다행히도 부산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긴 한데 진짜 이분들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정부와 각 시도 17곳에서 같이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각자 시도교육청들이 전부 다 17곳이 전부 다 감사 결과를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자체 감사 결과를 해서 그걸 이제 공개를 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시내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과 공립 모두 합해서 76곳의 유치원에서 비리가 드러났다고 하고요. 비리 건수가 249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 실명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인천시 교육청도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오늘 그 비리 유치원들의 실명 감사 결과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인천 지역 충격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경중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요. 인천 지역 사립 유치원 중에 90%에 달하는 223곳이 각종 비리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17곳 모두 다 지금 공개를 하겠다고 감사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라서 각 지역별로 다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국 17곳 모두 드러나면 진짜 얼마나 규모가 클지 벌써부터 걱정되죠? 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도 지금 이렇게 뻔뻔한 분들이니까요. 이 비리 유치원을 정말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일단 오늘 정부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비리 유치원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좀 이르게 빠르게 이제 조기 달성하는 것,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국가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립유치원에 그렇게 좀 부정 비리를 없애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2020년까지 하겠다였는데 이걸 좀 더 앞당겨서 2019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내년에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1000학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 많았던 한유총에서 지금 계속 거부해왔던 자기들이 어디 국공립 거기랑 같이 할 수 없다는 둥, 아니 사립 학교들은 다 쓰고 있는, 학교들은 이미 다 에듀파인을 다 쓰고 있는데 그 회계 시스템 있잖아요. 국가 회계 시스템. 자기들은 못 쓰겠다고 유독 정말 그 사립 유치원들만 유일하게 쓰지 않고 있었던 에듀파인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대형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다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요. 물론 이게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건 사립 유치원이 거의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껏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면 이건 이제 그것보다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건.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부산시에서 지금 이번에 집단 행동하겠다고 이렇게 협박했던 것처럼 이렇게 집단 휴업을 하거나 일방적인 폐원 통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 협박하고 아이들 볼모를 협박하고 이런 걸 아예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을 불이행할 시 학급 정원을 감축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또 불이행자에 대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벌칙을 내리는 등 이런 제재 규정을 법적으로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엄중한 제재를 또 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진짜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뭐 무서운 게 없는 시기니까. 그리고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딱 나오니까요. 그 유치원 쪽, 한유총 쪽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원래는 한유총 쪽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왜 안 나오지? 이랬는데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 오늘 기자회견은 오후에 보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불가함으로 취소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대체 뭘까요? 뭘까? 아니 에듀파인을 따지자면 국공립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거고, 에듀파인을 내년에는 대형 유치원, 그 다음에는 모든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그 말고는 뭐 일반적인 폐원 통보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 약간 이런 건데, 그런 것들 중에 사립유치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대체 뭔가요? 의도적으로 뭔가 비리 회계 이런 걸 뒷돈을 챙기고 이렇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아니 뭐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사립유치원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대체 뭔가. 아니 우리 정말 보통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납득이 안 가죠. 이 정도는 당연히, 그것도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각각 지금 17곳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또 계속해서 사리들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비리가 다 드러나서 본인들도 어쨌건 뭐 회계상의 이 의원님 뭐 이런 뭐 좀 뭐라 그랬죠? 잘 몰라서 그랬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건 부정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이런 대책이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와, 아직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돼요. 그죠? 아무튼 뭐 본인들은 딱 보니까 한유총에서는 계속해서 필살적으로 마지막까지 거부를 하실 것 같은데, 안 하겠다고 막 버티실 것 같은데, 지금 워낙 국민 여론이 좀 흉흉한 데다 허박한 데다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런 반응들인데다가 정부도 이런 여론에 더 또 이렇게 힘입어서 거침없이 지금 비리 유치원들을 이게 제대로 다잡기 위해서 좀 엄한 그런 좀 철퇴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거의 전국에 한 곳인가요? 두 곳? 외에는 다 진보 교육감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거 너무 잘한 거죠. 선거를 너무 잘했어. 이럴 때 만약에 다 정말 이게 그 빨간 교육감들, 극우 뭐 보수 교육감이고 이러셨어 봐요. 지금 여기 한유총이랑 똘똘 뭉쳐서 완전 장난 아니지 않았겠어요? 이런 거 못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나마 지금 이 진보 교육감들이셔가지고 우리가 다들 지역에서 선거 잘하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부산식 교육감 보셨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또 요만큼이라도 기대를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부디 좀 이번에야말로 어영부영 그냥 등 떠밀려서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비리들이, 그것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이들 안심하고 좀 유치원 맡길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그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유총 관련한 이야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려 봤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혹시 여러분 아셨나요? 저는 어제 오후 돼서 저녁 돼서야 알았는데 어제가 알고 보니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보니까 100일 기념 인터뷰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또 100일 축하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100일이나 되신지 모르고 100일이나 되셨는데 뭔가 좀 이렇다 할 뭐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모르고 축하를 못 드렸네. 100일 축하드린다고. 네. 그래서 100일을 기념하야 김병준 비대위의 자유한국당이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가 좀 쇄신은 됐는지, 혁신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민중의 소리 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쇄신은 없고 태극기만 휘날린 김병준 비대위 100일이라고 네, 하시는데요. 지금 아마 내년 초쯤에 자유한국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네, 지금 뭐 전당대회가 그때쯤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한 절반쯤 온 셈이에요. 근데 이 김병준 비대위 한 절반쯤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가 좀 김병준 비대위가 한 일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있으신가요? 글쎄 쇄신은커녕 일단 갈피조차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뭘 하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비대위 자체가 선거 참패하고 뭔가 제대로 당을 쇄신해보겠다 하면서 달라지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혁신? 쇄신? 이런 건 뭐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당장에 뭐 인적 청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인적 청산도 없고 게다가 국민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정세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금 뭐 계속 헛소리만 좀 하고 계시면서 여론의 호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탄핵 반대 이런 그 태극기 부대까지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원래는 지방선거 때 그때 완전 참패하고요. 기억하시죠? 이게 뒤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사죄 쇼 하시던 모습들. 그때만 해도 뭔가 좀 저는 기대 안 했지만 저는 그때도 쇼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마치 아주 조금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어찌됐건 그때 선거 워낙 좀 살벌하게 참패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왜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데 거기다 계속 어깃장 놓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 더 이제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게 만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참패에 영향이 있다. 그 자체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심지어 김성태 원내대표도 냉전 반공주의 대결적 인식으로부터의 인식적 전환. 예전에는 냉전 반공주의 대결적 인식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부터의 인식적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때 하셨대요. 진짜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정당 가야 되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뭐 역시나 뭐 너무나 한결같으니까요. 그죠? 여전히 지금 뭐 판문점 선언 비준 안 하시고 평양선언 거기 대통령께서 이제 뭐 국회 동의 왜 안 받냐고 지금 뭐 지금 펄펄 뛰고 계시잖아요. 뭐 초원법적이네 막 독선적이네 막 그러시고 인적 쇄신 당연히 안 됐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로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 지금 계속해서 우클릭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뭐 그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그 뭐랄까요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셈입니다. 뭐 사회주의 강령, 경제민주화가 사회주의 강령이라고 새누리당이 예전에 좌쪽으로 클릭해서 망한 거라고 지금 우클릭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시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뭐 제자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더 놀랐어요. 당 지지율이 제자리라고 해서 뭐 한 10% 되나 이렇게 했는데 당 지지율이 20%라고 하네요. 20.8%.
계속 18%, 20% 이렇다고 해요. 아, 근데 20%나 돼요? 당 지지율이? 야, 이 와중에도 20%를 진짜 콘크리트 중에 다이아몬드급 아닌가? 그 단단함이란 정말. 야, 이 정도면 정말 맹신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어찌됐건 당장은 죽지 않을 정도의 지지율 20%긴 하지만 이게 또 나중에 총선으로 가면 사실 지금 지방선거, 이번에 참패했던 지방선거와 거의 같은 꼴 나기 십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금씩 조급한 티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 결집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 전원책 위원이 계속해서 보수 통합론을 띄우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김병준 위원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상급식 건으로 따지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어준 공헌자가 아닐까 싶은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또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등 해서 지금 제주지사죠. 지사 등등 해서 자유한국당의 거의 경계에서 약간 바깥에 있는 그런 인물들 연쇄적으로 회동을 하면서 보수 통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씨와 거의 때려야 될 수 없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도 끌어들이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전원책 위원은 연일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먹히나 봐요. 태극기 부대에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태극기 부대도 조금 더 좀 큰 정당이 그래도 이렇게 자기 편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잖아요. 한 대서 참 힘드셨는데 이제 전원책 위원이 이렇게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최근에 태극기 부대 회원들의 자유한국당 입당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분들이 점점 더 말 그대로 우클릭을 하면서 애초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왜 꾸려졌는지 지방선거 참패를 하면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 당이 어떻게 쇄신을 해서 다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뭔가 좀 바뀐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꾸려졌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니 그리고 한 100일 정도 와보니 애초에 취지와는 전혀 달리 쇄신은 무슨 온데간데 없이 완전 그냥 도로 자유한국당, 도로 새누리당 이걸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본색이 어디 가겠어요? 달라지는 척하는 언제 달라진 적 있었나? 우리는 이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 박근혜 탄핵 얼마나 됐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다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거의 사실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제대로 된 혁신 한 번 없이 인적 쇄신 한 번 없이 인적 청산도 한 번 없이 이렇게 그냥 어물슬쩍 오히려 더 우클릭하며 박근혜 탄핵 반대 이런 태극기 부대들 끌어들이고 하면서 보다 더 우클릭을 하려고 하는지 글쎄 태극기 부대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실 것 같고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고 보수 통합하자고 하는 바른미래당 이런 데서도 태극기 부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손잡고 가겠어요? 거기서도 당장에 힘을 얻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병준 체제 100일이라고 하지만 쇄신혁신을 부르짖으며 들어온 체제가 새로운 모습은커녕 자유한국당 본연의 모습만 제대로 어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찾아가고 계시더라. 이런 평가였습니다. 아무튼 100일 축하드려요. 100일 축하드립니다.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소식 강용석 변호사 소식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 서류 위조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오, 법정 구속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제가 뭐 때문에 그렇지라고 봤더니 불륜 사이라고 알려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에 이 김민아 씨와 공모해서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가 그게 안 되는 불법인지 위조해서 이렇게 소취하까지 하게 만드는 게 불법인지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아무튼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18 단독 박대산 판사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불륜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같이 판결을 했답니다. 또 피해자 조모 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징역형을 받은 것도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야 뭐 또 이제 그런 저는 뭐 정치적 사건 이런 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불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변호 맡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배우 김부선 씨도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한 고소사건 때문에 강용석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금 선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세희 전 MBC 기자, 좀 극우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또 웹툰 작가 윤서인 씨 역시도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강용석 변호사를 또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황당하게 변호사가 구속된 거잖아요. 변론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참 본인도 낭패겠지만 이건 이분에게 변론을 맡긴 사람들이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변상욱 CBS 대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강용석 변호사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 똑똑한 머리로 이번 건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예상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최근에 지금 김부선 씨 변호인을 자처한 건 커다란 사회적 이슈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를 구속시키기 난감하도록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는 계산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진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변호를 맡겼던 분들이 상당히 난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며 벌써 시간이 넘었네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후 잘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